자, 또 볼까요? 30페이지 볼게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해지, 소멸 이거 보는 거예요. 양가라 1번 보험의 해지 보시면 임의가입이나 의제가입에 의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 해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임의가입이든 의제가입이든 다 공단의 승인을 받긴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가려면. 그죠? 그리고 뭐 아까 기억 잠깐 떠올리시면 임의가입, 의제가입 다 어떤 사업장들이에요? 원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인데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인데 아까는 고용보험료를 내니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죠. 이번에 뭐예요? 내가 해지를 하면 나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있죠. 요 요건하고 임의가입이나 의제가입에 의해서 산재보험 관련해서 요거 두 개를 바꿔서 잘 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아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없었어요. 그죠? 근데 고용보험은 과반수가 필요했다. 이유는 뭐다? 보험료 내고 갑자기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따로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보험 해지의 제한 보세요.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그 보험연도는 끝나야죠. 최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험관계의 직권 소멸은 공단은 보험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에는 이제 유령사업장 찾아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죠. 이쪽 강남 쪽에 가면 사업장 주소지를 해놨는데 오피스텔 조그만한 거 이제 하나 20평짜리에 20개의 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장들 다 찾아내서 없애기 시작했죠. 여기 쪽이. 3번 보시면 일괄 적용 보세요. 일괄 적용. 자, 당연 일괄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일괄 적용은 회사가 엄청 많은 겁니다. 회사가 정말 전국 각지에. 그래서 그냥 각 지역마다 근로복지공단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시면서 보실 수 있지만 마포에 따로 있고요. 여기 관악 쪽에 가면 또 따로 있고요. 저 인천 가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얘네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방에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본사는 어디 있을까요? 서초. 그래, 우리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그지?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신기하게 왜 울산에 있냐면 거기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사람이 많잖아. 어쨌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 하여튼 울산에 있어요. 저도 신기했는데 예전에 무슨 심사가 있어서 본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인 줄 알고 수임했는데 울산광역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울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구는 저희가 KTX 끊어준대. 근데 택시비를 자기들이 이제 청구해서 줬는데 택시비가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택시비는 대부분 KTX에서 거의 노동부 쪽이나 공단 쪽은 가봤자 1, 2만 원 선이거든요. 근처에 많아서. 5만 원을 이제 갈 때 5만 원, 올 때 5만 원 이렇게 끊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와보시면 안다. 울산에 내렸는데 KTX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야? 다 사냐? 그 산 중턱에다가 KTX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시내까지 나가는데 25,000원 나오던데 거의. 그래서 이 꼭대기에.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기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주장이 아니야. 잘못 지었다. 그래서 진짜 부산 같은 데 가면 완전 한가운데 있어요. 부산 같은 딱 다리를 건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부산에 출장 가면 다리 건너면서 그 바닷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루 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놨어. 주변에 호텔도 많고. 근데 울산은 내리면 그냥 빨리 여기 빠져나가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쨌든 울산에 본사가 있는데 이 일괄 적용은 뭐냐면
사업장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다 몰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번뜩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금 제가 잠깐 말했지만 현장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H건설사에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서울에만 짓습니까? 그죠? 엄청 많이 지을 거 아니야. 그죠?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아이파크만 있어요.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어요. 얘네들. 그러면 그 브랜드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다? 너네는 그냥 한 방에 내가 다 할게. 당연 일괄 적용. 대신 요건이 있다. 그 마지막이 건설업입니다. 보시면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거 뭐다? 그 사업장한테 다 물겠다.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아셨죠? 그냥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죠. 그죠? 그죠? 현대건설의 회장은 한 명이잖아. 그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건설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죠. 내가 아파트 입주일이 내년인데 아파트 건설이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번 뭐예요? 건설업에 해당할 것. 아셨죠? 요거 세 개.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현장은 당연하지. 임의 일괄 적용 사업장 보세요.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당연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 이것도 뭐다? 결국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 현장이 여러 개인데 건설업이 요건 다 갖췄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요건을 못 갖췄어. 근데 본인이 귀찮으니까 내가 공단한테 나 일괄 적용해 주세요. 내가 다 낼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겠지. 승인을 받은 경우 보시면 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일괄 적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다음 날부터 일괄 적용 받습니다. 자 보세요. 한 90%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서류를 접수하죠. 그러면 서류 심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해요.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지에 꼭 두 문제는 나옵니다. 그날부터 적용받는지 그 다음 날부터 적용받는지. 그러면 90% 이상이 서류를 내면 접수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접수하고 다음 날부터. 지문이 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일괄 적용관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괄 적용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 된다. 접수하면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가르친 것처럼 그냥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루는 걸린다 이 말이다. 하루는 걸린다. 실질적으로는 안 보겠지. 그치? 어쨌든 도달하고 다음날. 양가로 3번 보시면 임의 일괄 적용의 해지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저거 임의 일괄 적용했는데 이제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괄 적용 해지하려면 공단 승인 받고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 입장에서 일괄 적용하면 편해요. 공단 입장에서도. 사업주 하나한테 매기는 게 편하죠. 그러면 웬만하면 편한 거 올해까지 하고 싶겠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건 다음 연도부터.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게 시험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시험지에 나옵니다. 이 지문들이. 그래서 보는 겁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 의제 일괄 적용. 그러니까 가입한 것으로 보겠다. 똑같습니다. 일괄 적용하는 걸로 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괄 적용하는 걸로 보겠다. 당연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주가 당연 일괄 적용 요건. 동그라미 3번이 그거예요.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그게 3번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게 된 경우 일괄 적용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그죠? 근데 이건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되면 찾기는 쉬울 거예요. 찾기는. 그러니까 임의, 의제, 당연 요걸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구별. 4번 도급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요건 형광펜. 야 요거는 뭐 거의 매년 나오죠. 맞는 지문으로 나오든 틀린 지문으로 나오든 매년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맞는 지문으로. 사업주 즉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이냐 보험가입자가 누구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건설업 여러 차례 도급했을 때 누가 받다? 원수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네가 돈을 내라. 아셨죠? 네가 돈을 내라. 양가로 이번 예외 보세요. 건설업이 외국계 회사일 수도 있죠. 외국계 회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외국계 회사한테 쫓아가서 내야 되는 경우가 맞지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를 내려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둔 놈한테 찾아갑니다. 왜? 니네가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 니네가 어차피 공사하고 니네가 애들 쓸 거니까. 아셨죠? 자, 사람 쓰는 데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 뒤에도 알 건데 사람 쓰는 데를 찾아가는 거고 사람을 써야지 보험료를 부과할 겁니다. 사람을 써야지. 왜? 이름이 뭐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니까. 그죠?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죠.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건설업이 국내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 영업소를 둔 최초 뭐예요? 원수급인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하수급인이지. 그죠? 하수급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급인 아닙니다. 하수급인. 어쩔 때만 국내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자, 아까 발주자가 있고 책임은 원수사가 진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이 말하는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사업주는 원수사예요. 발주자가 외국인인 건 상관없잖아. 발주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이 먼저 원수사가 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사가 보험료를 낸 건 원칙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발주자는 외국이든 한국이든 받은 놈이 누군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원수사가 된 겁니다. 외국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급인인 거고.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아까처럼 하수급인 내가 다 낼게요. 나한테 주세요. 공사금액. 요겁니다. 요거.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하여 뭐까지 받아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많은 애가 내길 원하겠지. 그죠? 근데 니네 둘이 합의서 내면 누가 검토하고 승인해줘야 돼요? 공단. 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으면 보겠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걷는데 이 목돈을 제가 낸다? 봤더니 매출액이 9억인데 한 달에 인건비가 1억씩 나가면 이 사업장 어떤 사업장이에요? 적자 사업장입니다. 그죠? 보험료를 당연히 못 걷지. 그러니까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보험료 납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수급인 아니고 하수급인이라는 거. 바꿔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꿔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 동그라미 2번. 당연가입 사업이 시작되거나 임의가입 사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사유로 성립되겠죠. 그렇겠지. 당연가입은 그냥 사업장만 성립신고하면 돼요. 저 이거 사업장 만들었는데 근로자 한 명 쓸 거예요. 이렇게 딱 신고하면 그냥 알아서 그래? 우리가 처리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주,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 발생.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신고. 아니, 시험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국가 입장에선. 근로자는 그냥 피보험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문에는 근로자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요. 피보험자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보험급여 청구권의 재반 권리에 발생하는 거고요.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 의무. 자, 보험자가 누굴까요? 아까 보험 가입자하고 피보험자는 봤어. 보험자는 누구야? 공단이야, 공단. 여러분, 돈 주는 사람 공단이죠. 공단. 보험급여 지급 의무니까 보험자. 나 보험사. 보험사를 다른 말로 보험자. 그죠? 암보험 삼성생명에서 들었으면 삼성생명으로 돈 주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보험관계 소멸 보세요. 사업의 폐지 종료, 보험계약의 해지,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 결정 등의 사유로 소멸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보시면 양가로 1번 당연가입 사업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한 날. 자, 이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호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가입하면 다 그날부터 해주려고 해요. 아셨죠? 그날부터 그냥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웬만하면 그날부터 해줘요. 웬만하면 임의 가입처럼 뭔가 승인이 필요하고 뭔가 절차가 필요한 거 빼고는 웬만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소멸은 그날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오늘까지 해줄게. 너 오늘 그만뒀어? 오늘까지 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산재로 특히 예를 들면 오늘 사직서 내고 나갔습니다. 사직서 냈어. 그럼 끝났죠. 수리가 됐어. 그러다가 회사 계단 내려오다가 굴러서 죽었습니다.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사직서 냈는데 사직서 내서 전산 처리까지 끝났어. 그래, 산재죠. 왜? 그날까지 보호해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 사직서를 냈는데 총무팀에서 처리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상실 처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어쩐 일로 일을 빨리 해가지고 1초 만에 승인이 됐어. 그래서 없었다고 그 시간 이후로. 근데 이게 또 사망했어. 그런 일이 없죠,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있으면 시간상은 어쨌든 근로자가 아니니까 산재 보호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이건 안 돼요. 원래 적용 사업장이었다가 적용 재사업장이 되면 그날부터 보호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적용 재사업장은 제가 살짝 지나가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돈이 없다. 영세 사업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은 어때요? 돈을 안 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그럼 계속 가입하고 싶어? 그럼 뭐야? 의제 가입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의제 가입해 줄게. 그러니까 절차는 많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적용제가 되면 당연히 적용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보호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의제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우리가 그렇게 돈하고 다 연관을 좀 이게 시키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그래서 자 그럼 웬만하면 다 그날이겠네.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에 해당하게 된 날. 당연가입에 해당하게 된 날이니까 뭐다? 그날부터 보호해 주겠지. 그날부터. 이런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요. 4명 정도 쓰고 있다가 5명 정도 썼던 농업 법인 아닌 사업장 적용 사업장이 됐으니까 그날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거죠. 임의가입 사업장 보세요. 자, 어쨌든 보험가입 신청서 냈으니까 뭐다? 접수한 날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접수한 날 아니고 다음 날. 넘어가시면 32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3번. 일괄 적용 사업. 자, 여러 군데 사업장이 많고 한 군데다 한다고 했죠. 아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건 뭐다? 그냥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봐요. 현장이 이때 12월 1일날 시작했다. 여긴 12월 1일. 그죠? 저기 1월 1일 했다. 그럼 1월 1일날 또 하나 더. 이런 식입니다. 아셨죠? 사업이 시작된다. 4번 별표. 이 잘 나오죠.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인수한 경우입니다. 그럼 예외적인 경우네. 원래 원수급사가 하는데 뭐다? 하수급인이 내가 낼게요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건 하수급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내려면 서면 계약하고 누구의 승인을 얻었죠? 공단의 승인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니까 다음 날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단에 서류를 접수한 날에 다음 날이 지문에 뜨면 그걸 선택합니다. 사람을 써야 된다고 했죠. 사람을 써야 된다고 지금. 보호하는 날이잖아 지금. 그죠? 당연히 하도급공사의 어떤 날? 착공일, 삽을 뜬 날입니다. 삽을 뜬 날. 사람들이 들어간 날부터 보호해주면 되죠. 뭐 그 전날부터 보호를 해줘. 그죠? 오답으로 제일 많이 된 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는 다음 날. 두 번째, 하도급 계약을 작성한 날. 땡. 그냥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일입니다.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 아셨죠?
사람이 있어야 보호를 하죠. 사람이 있어야. 임의 가입 사업장이 왜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이미 거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가입 사업장이 아니었던 거고, 얘는 아직 사람이 없잖아. 그죠? 사람이 들어가려면 뭔가 일을 해야죠. 그래서 착공일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보험관계 소멸일은 웬만하면 다음 날입니다. 웬만하면 다음 날.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 그날까지 보호해줘야 되니까 폐업되거나 끝난 날에 다음 날. 다음 날이 소멸인 이유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어쨌든 근로자 최소한 최대 보호해주려고. 임의가입, 의제가입, 보험계약 해지, 당연히 승인받은 날에 다음 날. 공단이 보험관계 소멸 결정 통지한 날에 다음 날. 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 운영 중 근로자를 고용하게 아니 된 날, 몇 년까지 봐준다고 그랬죠? 1년까지 봐준다고 했죠? 그러면 1년 되는 날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죠?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게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 어떻게 나오냐면 성립이라고 소멸일을 바꿔서 나와요. 바꿔서. 자, 사업의 성립 또는 뭐 시작한 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오지. 사업이 성립된 날에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은 적용된다. 맞아요? 땡. 그날부터라니까. 그날부터. 아셨죠? 바꿔서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 절대 틀리면 이거 그냥 주는 문제인데 틀리면 안 되죠. 주는 문제인데. 보험관계 신고 대상 보세요. 이것도 한 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한 번.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보험관계 신고하려면 뭐 신고하겠어요? 대부분. 언제부터 사업을 했고, 그죠? 내가 언제부터 이 근로자를 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동그라미 보험관계 성립소멸 그지? 내가 사업 신고했고 내가 이때 그만뒀다. 일괄 적용관계 성립신고. 우리 사업장 일괄 적용이다. 나 건설업이다. 그죠? 일괄 적용 사업의 각각의 사업 개시와 종료. 현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간에 어쨌든 시작이 종료되면 종료 버튼을 하는 걸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 건설 현장이 그럼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고를 잘할까? 라고 하죠. 14일 안에. 자, 우리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설업을 많이 하니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멸신고, 그 다음에 성립신고 좀 늦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 별로 부과 안 됩니다. 근데 건설업은 성립신고 14일 넘어가서 하면 과태료 살벌하게 부과됩니다. 거의 몇백, 몇천? 이렇게 부과돼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해. 여기는.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일괄 적용 사업은 일부러 이런 거. 신고기한은 14일입니다. 14일을 기억해 주세요. 14일. 앞에 걸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되잖아. 그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사람 신고하는데 14일로 나오면 땡입니다. 그죠? 사람 신고하는 건 14일 아니야.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했네. 다음 달 15일까지. 그래서 보험관계 성립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일괄 적용 관계 성립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일괄 적용 사업에서 각각 사업이 개시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좀 아무런 얘기지만 14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전에 망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망했어. 그러면 언제 신고한다?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보시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끝나는 사업의 경우 그 끝나는 날에 동그라미 전날. 그래서 10일이 되면 14일 이내죠. 그럼 뭐다? 그냥 9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전날까지. 변경신고 사항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그죠? 신고할 때 다 뭐 들어가요? 주인번호 다 들어가죠. 그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니? 뭐하니? 뭐하는 사업장이니? 이런 거. 사업주의 이름, 주민번호, 명칭, 소재지, 종류,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기간 뭐 이런 거 넣는다. 그래서 이런 거 뭐 나오면 맞출 줄 알아야 돼요. 6번 보시면 우선 지원 대상 사업 표가 3년 전부터 매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표는 뒤에서 암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 기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출산휴가에서 볼 건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면
90일 중에 60일을 돈을 줘야 돼요. 근로자한테. 근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보조를 해줍니다. 60일 동안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대기업 빼고 웬만하면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아셨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근데 그걸 기준을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하니까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 보시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거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해당 기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중요한 건 14일. 14일 제일 중요하고 넘어가셔서 우선 지원 표가 여기 3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이따 뒤에서 또 다시 확인할 건데 여기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규모입니다. 근데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0인 미만 뭐 사업주, 150인 이상 사업주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할인율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본다.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이면 여러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이라는 건 한 300명 된다고 보시면 돼. 300명 된다고 보시면 매일 출근하는 애들이 150명 이상인 거예요. 매일 출근하는 애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데 150명 미만이면 웬만한 사업장은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시 넘어오세요. 이거 이따 볼게요. 이따가 저것 때문에 본 거다. 그 다음 34페이지 보시면 자 보험료 이것도 잘 나오죠. 여기도 신기하게 예술이라고 노무제공자가 엄청 나오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게 기준인데 기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준 보수 제도인데 양가를 1번 보세요. 기준 보수의 의 보세요. 기준 보수의 의. 검수를 많이 해도 빠지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보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장에서 우리가 원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보수가 일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보수가 매달 5일날 이 사람이 보수가 나가니까 이 보수를 가지고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기준 보수입니다. 기준 보수. 특히 이걸 기억하세요. 예술인. 이게 돈 많이 버는 막 조인성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정우성 지금 이슈되니까 뺄까? 하여튼 다른 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빼고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 그래서 자기가 하는 누구냐고 봤더니 자기가 배우래. 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럴 수 있어. 그분들은 돈을 거의 못 버니까. 예전에 뭐 이수근인가 김병만 이런 분들은 연봉이 8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여러분. 연봉이 80만 원일 수 있어요. 공짜로 다니고 하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쨌든 돈이 없죠. 근데 뭐야? 나라는 이분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제는 안 돼,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어때요? 돈이 적거나 아니면 어때요? 돈이 이래. 그죠? 지금 뭐 TV에 좀 잘 안 나오시는 뭐 유명한 분 한번 해보시면 뭐 잠깐 나왔으니까 조인성 안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 얼마 전에 유재석하고 뭐 하는 거 봤더니 커피값 내는데 이게 뭐 열심히 보더만 커피값 비싸게 나왔다고. 그랬더니 유재석이 이거 좀 한 잔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 요즘 일 안 해서 돈이 없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그죠?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기준 보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금액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동부 장관이 나서요. 이런 건. 그래서
알려줘. 야,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근로자,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 있죠. 라이더들입니다. 라이더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라이더. 보수를 산정, 확인, 곤란하는 경우에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그래서 이 고시하는 금액은 제가 한번 나중에 표로 해서 드릴게요. 한번 보고 싶으시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보수로 보험 사무를 처리합니다. 어쨌든 세금 떼가야 되니까 그래요. 2번 보세요. 기준 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 형태, 보수 등을 고려해서 동그라미 어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합니다.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합니다.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보수 적용 사유 별표. 꽤 잘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아셨죠?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꽤 잘 나오니까 많이 봐놓긴 해야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간단합니다. 예술인처럼 비용이 적거나 이런 건데 이건 사업장 기준이잖아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보수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아니 보수를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 도망갔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그죠? 그러면 기준보수를 해야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업, 폐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 등의 보수 또는 보수액이 산정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그죠?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이걸 예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데 보면 거기도 근로자 쓰잖아요. 그 사람들. 걔네들하고 똑같아 지금. 도망 다니니까 기준 보수가 없는 거지.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농담 친 거야. 그죠? 잡혀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래가지고. 자,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예술인. 소득기준 충족 예술인, 단기 예술인은 제외하는 거예요. 소득기준 충족 예술인들이 어떤 예술인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뭐 최고 금액을 내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노무제공자, 소득기준 충족 노무제공자 이거 빼고 배달 라이더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빼는 거예요. 그 보수의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적은 경우. 양가로 3번 보세요.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단시간, 시간급, 1급. 특이하죠? 1급. 그러니까 동그라미. 1급이면 1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급의 기준 보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급으로 합니다. 아셨죠? 시간급으로 한다. 1급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봐서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정합니다. 월 단위 기준 보수 보세요. 월 단위 기준 보수. 동그라미 1번. 통상 근로자수 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3번 시간급 근로자 또는 1급 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시간급 또는 1급 근로자가 아니면 월급 근로자로 본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준 보수가 시간급하고 월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급 1급이 아니면 뭐야? 그냥 월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시간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월급으로 갑니다. 주당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월급으로 갑니다. 왜?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간급으로 가? 그죠? 이해 그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근로 시간 산정할 수 없는데 시간급으로 가요? 안 돼. 그냥 월급으로 오는 거죠. 월 단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건 암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암기하면 여러분 이거 암기 다 할 거예요? 그죠? 암기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합시다.
하지 말자고. 그죠? 여기서 암기해야 될 만한 건 뭐예요? 1급 근로자가 시간으로 된다는 거 하나야. 나머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무 비율에 의한 보수 산정. 이게 아까 그겁니다. 공사금액의 30% 얘기했었죠, 제가. 그런 게 이제 약간 노무 비율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즉, 건설업에서 이걸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그러니까 얘는 보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을 쓰는데.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와 정산 시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 비율을 사용하는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아셨죠? 노무 비율로 적용하는 거. 노무 비율로 적용하는 거. 넘어가시면 여기 나오네. 적용 대상 보시면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뭘 적용한다? 노무 비율을 적용합니다. 노무 비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로 되겠다라는 게 그겁니다. 이 정도 비율로 되겠다. 그게 뭐다? 그게 공사금액의 30%입니다. 실무상. 아셨죠?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슬쩍 내미는 조건이 야 공사금액의 30%를 인건비로 쓰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건 노무 비율을 적용시킨다.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때. 근데 이번에 보면 공사 내역서 상에 인건비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인건비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건물을 지어주는데 20억 통치 계약을 하면 그 안에 30%를 인건비로 보는 거고 조금 세부적으로 써진 계약서에는 뭐예요? 인건비, 잡부 등 포함 6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공사금액의 30%할 필요가 있나? 그거 갖다 하면 되지. 그거 갖다 하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번은 그겁니다. 공사 내역서상 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노무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 더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구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건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보험료를 다시 신고한다고 그랬지. 그죠? 확정보험료에서 뽀록 나면 다 잡아갑니다. 아셨죠? 확정보험료 다시 신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 일용직 분들은 우리가 뭐 예전에 자꾸 TV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걸 많이 보셔서 그런데 큰 데는 무조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갔는지 하루에 아침 7시에 다 신고해요. 그죠? 다. 그래서 그걸 다 올려요. 다. 그래서 무슨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던데. 제가 까먹었다. 사건 할 때 내가 들었었는데. 하여튼 뭘 해? 얘네들가 뭐 발송 같은 걸 해요. 하여튼 뭐 해? 안전교육이 TBM이고 TBM 말고 하여튼 뭘 올려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다 들어가요. 사람이. 큰 데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다 걸려요. 결국에.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보험료의 산정 보시면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예요. 아까 봤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고요. 하나 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그래서 고안직능이라고 하죠. 고안직능. 암기하기 쉽게. 물론 이걸 물어보는 시험지는 안 나와. 그래도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긴 고용산재 징수니까 산재보험료 있겠고요. 고용보험료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 본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몇 프로 거기에 뭐다? 2분의 1. 왜? 50대 50 내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보험료는 본인 보수총액 곱하기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 그죠? 사업주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곱하기 실업급여 보험료 2분의 1. 또 하나 뭐?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플러스 곱하기 고안직능.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고안직능은 누구만 내고 있어요? 사업주만 내고 있네요. 사업주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습니다. 고안직능 개발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담이 없다.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오는 이 표 있죠? 지금 문구. 이게 시험지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23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읽을 줄만 알면 돼요.
못 읽어서 틀리면 억울하죠. 아셨죠? 못 읽어서 틀리면 억울합니다. 동그라미 3번 형광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답도 잘 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만들어 보면 볼게요. 이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보세요. 65세 이후에 채용된 갑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네요. 왜요?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내니까요. 그죠? 안 내니까요.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따로 내면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보험료 안 내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안 받겠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까? 65세 전부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65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난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보험료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6세에 퇴사했습니다. 갑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요?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게 가로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던 사람은 그냥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계속 떼는 거예요. 왜? 65세로 딱 잘라버리면 어때요? 내가 30살 때부터 65세까지 다녔는데 이 앞에 거 뭐야?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고용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정말 잘 나옵니다. 아셨죠? 정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잘 알아두세요. 65세만 딥다 애우다가 자영업으로 나면 뭐지? 나 안 봤는데? 이러지 말고 65세랑 자영업이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아셨죠?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하지 않는다. 어쨌든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보험으로 65세 이상은 은퇴자로 봐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법에서. 65세는 은퇴 나이로 봐서요. 국민연금하고 헷갈려갖고 60세라고 하면 안 돼. 그죠? 60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빈칸으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죠? 60세, 65세, 63세 나왔는데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세 개가 다 헷갈립니다. 나는 60세하고 65세밖에 안 헷갈리는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63세도 헷갈려요. 63세는 뭐냐면 이따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실업급여에 어쨌든 보험료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는 구직급여가 있을 거 아니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그게 63세부터야. 사람의 63세부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보세요. 그게 국민연금이구나. 국민연금을 줄 때 63세 이후부터는 물가 변동률로 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봅니다. 그건. 어쨌든 요거. 자,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해요. 고용보험료율을. 보험료율의 결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최대 1,000분의 30. 그죠? 요거 밑줄. 100분의 30x. 1,000분의 30이면 3%입니다. 범위에서 고환직능 실업급여 보험료를 구분해서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변경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필요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는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죠? 오를 수도 없고요. 그죠? 1,000분의 30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3%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보험료 보시면 일단 18입니다. 18. 그래서 0.9, 0.9. 그죠? 아까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이렇게 아까 공사금액에 몇 프로 적었지? 0.9 적었습니다. 0.9.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1,000분의 20. 더 많네. 왜? 네가 사업자니까. 그죠? 네가 사업자니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서 16, 18, 20. 그죠?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고환직능 개발보험료인데 요건 누구만 냈어요? 아까 사업주만 냈죠?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면 기업 대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선 본인의 보험료가 주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만 분의 25면. 자, 사업주가 일단 150명이죠. 150명이면 돈이 꽤 돼요. 생각보다. 한 달에. 그래서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율 있죠. 사업 규모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고 보험료율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걸 먼저 보세요. 몇 명 기준으로 하냐면 어쨌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데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 사업주는 1만 분의 25입니다. 1만 분의 25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도 적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그러면 1만 분의 25.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데 인원이 좀 많다. 그럼 150명 이상이다. 그건 1만 분의 45.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아닌데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다. 그럼 1만 분의 65.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정해놓으세요. 하나. 제일 많은 거 1만 분의 85를 암기하든 1만 분의 25를 암기하든 어쨌든 뭐야? 20단위로 올라갑니다. 20단위로 내려가거나 그리고 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2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데서 2개. 그죠? 그러면 4개 단계가 나오니까 뭐예요? 25, 45, 65, 85는 맞춰. 아셨죠? 그리고 인원도 150을 애우시고 150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라고 하고 맨 밑에 건 뭐다? 1000명 국가 공공단체 요것만 암기하면 되겠지. 그죠? 센스 있게 외우세요. 센스 있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표를 봤을 때 우선지원 대상 기업 2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아닌 거 2개네. 근데 제일 적은 게 25니까 25에 20씩 더해. 쭉 되면 85 나오죠. 그죠? 제일 끝에가 1000명이야. 150명 기준으로 나눠. 대략적으로만 나누면 돼요. 아셨죠? 찾기만 하면 돼. 뭘 찾기만 하면 돼? 보험료율을 찾으면 돼요. 이건. 보험료율을.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을 사업하는 사업은 고환직능 보험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하면 1만 분의 25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자영업자의 고환직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 분의 25. 얘는 그냥 픽스입니다. 1만 분의 25. 자영업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돈 내야 되잖아. 얘는. 그죠? 고용보험료도 지가 내고 고환직능도 지가 낼 건데 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도 지가 내고 상시근로자도 작고 그러면 돈을 나올 구멍도 작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작아지는 겁니다. 인원이 많으면 돈 낼 때가 많으니까 돈을 내는 거고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보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건데 영업일 기준 그죠? 대부분 1개월 단위로 합니다. 2개월 동안 영업일 기준 총 근로자 수를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와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 20일이야. 영업일이 20일이고 썼던 근로자가 200명이면 몇 명? 10명이네. 10명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고요. 상시근로자 수가 많으면 보험료율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돈 낼 사람이 많으니까. 증가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에 다음 보험연도에 3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 증가 전 적용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3년 동안. 예외 보시면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에 다음 보험연도에 증가된 보험료를 적용한. 웬만하면 다 다음 보험연도에 증가된 보험료를 적용해요.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위에 거를 중점으로 보세요. 위에 거. 위에 거.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보험료 납부를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보험료율. 그죠? 아까 인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인수한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환직능 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거 당연한 말 아니야? 그죠? 국가가 하수급인이 된다고 해서 깎아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다만 일괄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이 보험료 납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하수구빈이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환직능 개발 사업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일괄 적용을 받게 된 사업주는 아까 건설 사업이죠. 근데 얘가 뭐 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사업주의 개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여기 조그만하게 다른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져갔어. 만약에. 그럼 뭐다? 그 가져간 사람한테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하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 그래서 사업주의 개별 사업 이해가 안 되면 개별 사업 동그라미 그 사업주의 개별 사업이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구빈인 사업주 왜 그럴까요? 그 개별 사업의 그 주체를 발주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수구빈이 원수사로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개별 사업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 일괄 적용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당연 일괄 적용 사업은 내가 건설사야. 이거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원수사야. 그 내가 다 냈다고. 내가 따로 개별적인 조그마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저기 공사를 줬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어쨌든 원수사지만 예인의 입장 그 전체적인 틀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사를 준 게 되니까 내가 발주자가 되는 거야. 그죠?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적용되는 원수사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그 말입니다. 개별 사업만 구별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양가로 5번 요걸 체크만 해놓으세요. 요게 지문에 뜨긴 떴습니다. 사업 양도 및 합병된 사업의 보험료율 보시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아셨죠? 해당 보험연도입니다. 해당 양도 양수가 있었던 양도 또는 합병 전 적용된 고환직능 개발 사업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아셨죠? 해당 보험연도에 끝납니다. 다음 보험연도 아니에요. 다음 보험연도 아니다. 고용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이건 뭐냐면 개별 실적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야 우리 사업장이 이 정도 받는데 너는 사고 너무 많이 나니까 따로 내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내가 따로 결정해 줄게. 실적이 그 말이에요. 실적 좋네? 사고 많이 나네? 산재네? 그런 말이에요. 사고 많이 나네? 너네 따로 내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장 그 사업마다 IT 몇 프로 건설 몇 프로. 근데 유독 사고가 많이 내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사에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똑같죠? 사고 많이 나면 보험이 올라가잖아. 얘는 똑같아요. 대신에 제한이 있는 것 뿐입니다. 제한이 보시면 의의 보세요.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비하여 보험급여 지급 비율이 높고 무슨 말이에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몽땅 타거나 이 사업장은 높고 낮음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 인하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떨어뜨려서 적용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웬만하면 다 올리려고 하지. 적용 대상 사업 보세요.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관계 성립한 후 3년을 잘 알아두세요. 3년이 지나야 좀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야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죠? 조정 기준 보세요. 그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 수치가 접근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서 이 정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걸리는 거지. 개별 실적률의 증감 비율 보세요. 얘는 고용보험료율이죠. 자, 형광펜 치세요. 어디? 100분의 40. 100분의 40. 이따 산재보험료하고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형광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바꿔서 나오니까. 그 사업에 적용된 실업급여 보험료 유래.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이것도 TX에서 모의고사 해야 되던데. 고용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이라고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왜?
고환증 등은 없잖아요. 이 실업급여 보험료만 있습니다. 아셨죠? 실업급여 보험료만 있어요. 실업급여 보험료만 그것도 하나 체크. 어쨌든 100% 40 범위에서 태송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실업급여 보험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쉬었다가 산재보험료율 할게요. 산재보험료율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요게 그 앞에 고용보험료라고 많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